2018년 겨울 동경 요양부를 출발한 거란군 최정예 신마는 거란 최고의 백전노장인 소배압의 지휘를 받으며 고려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 현종은 총지휘관인 상원수의 강감찬을 부지휘관의 강민첨을 임명하고 약 20만의 군사를 주어 거란의 공격을 방어하도록 합니다. 이에 강감찬은 교통의 요지인 귀주성을 본진으로 삼는 한편 과거 양귀와 김숙흥이라는 충신들을 잃었던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찰병력을 대폭 늘리고 연락망을 정비합니다. 이 덕분에 고려군은 거란군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반면 거란군 정찰병들은 교통로 곳곳에 배치된 고려 정찰병들 때문에 정보 수집 활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한편 거란군은 늘 그래왔듯 자신들의 성인 내원성을 지나 흥화진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흥화진 동쪽 삼교천의 물길을 막아두고 수공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거란군이 삼교천 부근으로 지나가며 수공을 맞아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란군은 보통 삼교천 쪽이 아니라 북서쪽 또는 북쪽에서 내려와서 일단 흥화진을 얼마간 공격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엔 흥화진을 스킵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이름값을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싸움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거란 선봉대 우피실군의 심리를 역이용하기로 합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을 향해 천여 명의 기병을 천천히 행군하도록 하여 마치 우연히 거란군과 마주친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곧 거란군과 마주친 고려군은 엄청난 연기력으로 혼비백산하며 거짓 도망을 치죠. 그 모습을 본 거란군 선봉대는 신이 나서 고려군을 쫓아 삼교천까지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마치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고 있는 삼교천을 신나게 건너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막아뒀던 둑이 터짐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와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도 최정예 군사들답게 재빨리 무트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그때 갑자기 사방에 매복해 있던 고려군들이 뺑거리를 치고 함성을 지르며 몰려나와 그들을 도로 강으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거란 측의 기록인 요사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거란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거란 장군들이 4명이나 사망하였고 최강의 군대로 평가받던 우피실군의 상당수도 엄청난 물살에 속절없이 떠내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란의 3차 침입 첫 전투인 삼교천 전투인데요. 이렇게 소배압은 전쟁 초반부터 강감찬의 전술에 완전히 말려들어 선봉대 병력들 대부분을 잃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월드컵 결승 경기가 시작되고 5분도 안 되어 3골을 먹은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결승 경기인 만큼 수비수들을 공격에 투입하는 무리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소배압이 내린 결정도 그러했습니다. 소배압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개경까지 치고 내려와서 현종을 잡아 전쟁을 승리로 끝내버리겠다며 뒤도 안 보고 개경을 향해 내달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감찬은 혀를 내두르며 허를 찔렸구나, 역시 소배압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곤 다급히 부관 강민첨과 병마판관 김종현을 불러 특명을 내립니다. 먼저 강민첨에게 내려진 명령은 거란군의 진격로를 따라 계속 뒤를 쫓으며 집요하게 싸움을 걸면서 거란군의 남진을 늦추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강민첨은 실황 조원과 함께 거란군을 집요하게 따라가며 약 1만 명의 거란군을 죽이는 전과를 올립니다. 또한 김종현에게 내려진 명령은 1만의 기병을 데리고 최대한 빨리 개경으로 내려가 왕을 지키라는 명령이었는데요. 기병을 지휘하는 데 일가견이 있던 김종현이긴 했지만 유목민들로 이루어진 거란군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란군은 김종현 군을 따돌리고 개경 근처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거란군은 한나절만 더 달려가면 현종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동북면 병마사가 급히 보낸 아군 기병 3,300기가 개경에 도착합니다. 3,300명이라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8만의 거란군과 비교했을 때 3,300이란 숫자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려에서 가장 사납고 용맹한 동북면의 기병들이었습니다. 고려 말기 단 2,000의 병력으로 전국의 홍건적과 왜구들을 다 때려잡고 다니며 그 거친 여진족들에게까지 형님 소리를 듣던 이성계의 동북면 군단이 같은 지역 군대임을 생각해본다면 동북면의 기병대가 얼마나 용맹한 부대였는지는 쉽게 답이 나옵니다. 아무튼
동국면 기병들을 보고 더욱 용기를 얻은 고려 현종은 나에게 두 번의 피난은 없다 라고 선언하고는 개경 주위에 목책을 쌓고 장정들을 더 모아 군사를 늘리는 등 결사항전을 준비합니다. 한편 소배합은 고려 현종이 지난번처럼 개경을 버리고 도망친다면 재빨리 추격대를 보내 사로잡아버리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도망은커녕 거하게 한판 붙으려고 준비 중인 현종과 개경의 방어태세를 보고 기가 질려버립니다. 게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먼 길을 행군했기 때문에 병사들의 전투력도 매우 낮아진 상태였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뒤를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을 강민첨과 김종현의 존재도 큰 부담이었고요. 그래서 소배합은 꼼수를 부리기로 합니다. 소배합은 고려 조정에 사람을 보내 우린 이제 거란 땅으로 돌아간다 라며 거짓 회군 통보를 하는 동시에 뒤로는 300명의 특공대를 편성해 개경 방향으로 투입시키죠. 이 특공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개경의 고려군을 거란군 쪽으로 유인해 보려던 것이었거나 개경의 왕궁으로 은밀히 침투해 현종을 잡으려던 것이었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애초에 소배합의 말이 거짓임을 간파했던 현종은 소배합의 말을 믿는 척 하면서 더욱 은밀하게 100명의 정예병들로 하여금 거란의 300특공대를 습격하도록 하여 모두 전멸시켜버리죠. 이제 소배합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지를 꾸린 지 겨우 하루 만에 다시 짐을 싸서 북쪽을 향해 후퇴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길이 넓고 평지가 많아 비교적 쉽게 행군할 수 있는 서북계 서로가 아닌 길이 좁고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행군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서북계 북로를 통해 회군을 합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강감찬은 병력을 서북계 서로에 대거 배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파악한 소배합은 어쩔 수 없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서북계 북로를 이용한 탈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소배합은 강감찬이 파놓은 함정에 또 한 번 빠진 것이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이 험준한 서북계 북로를 이용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